지금부터 글로벌 리서치 YB조의 결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1차 보고서 작성 시 제시하였던 리서치의 주제를 먼저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각각의 주제에 대한 조사와 결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서치의 주제입니다. 주제는 총 3가지로 팀원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유럽의 친환경 건축물 답사를 통한 에너지 절감 우수성 조사와 총학생회에서 제시한 성균관 대학교의 세계 50위권 대학 진출을 위한 주제인 세계 100대 유럽 대학의 학습문화 조사,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주제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YB는 친환경 건축물로 영국 런던의 런던시청, 로이드 센터, 프랑스의 파리의 퐁피두 센터를 선정했습니다. 이 건축물들은 모두 다양한 친환경 건축 기술이 활용된 건물들입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이 가장 먼저 소개할 런던시청입니다. 런던시청은 글래스에거라고도 불리는 둥근 유리 건물로 독특한 모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설계했으며 건물 시공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애니메이션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건물의 높이는 45m로 총 10층입니다. 런던시청은 친환경 건축물답게 같은 규모의 건물이 통상 소비하는 에너지의 4분의 1로 운영됩니다. 이에는 모든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낮에는 태양빛을 모아 열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 또한 표면적이 최소화되게 설계되었으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둥그런 건축물의 형태가 이유인데 정육면체의 건물과 비교하여 이 둥그런 건물은 약 25%의 표면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런던시청은 템즈강 북쪽에서 남측을 바라보게 설계되었고 위에서 아래로 건물의 벽이 경사지게 하여 자연스럽게 건물 내부에 그늘이 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창문은 개폐가 가능하며 통풍이 가능하고 컴퓨터와 불빛의 폐열을 건물에서 모아 재사용함에 따라 냉방 장치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건물을 가로지르는 2개의 홀로 차가운 물을 흘려보내 건물의 냉방을 유지합니다. 이 물은 화장실 용수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로이드 센터입니다. 로이드 센터는 로이드 회사의 회사 건물로서 템즈강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이드 센터는 모든 건물의 파이프, 엘리베이터, 계단 등 설비 시스템을 외부로 노출시킨 모습으로 굉장히 기계적인 디자인을 뽐냅니다. 로이드 센터의 친환경적인 측면으로는 높이 60m의 건물 천장부터 설치된 아트리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트리움이 무엇인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아트리움이란 건물 중앙을 우물처럼 비어서 상부에서 입사된 주광을 저층부까지 보내는 방식입니다. 아래 보이는 사진은 로이드 센터의 설계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이 뚫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트리움 설치 시 주간 조명에 드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많은 소비 에너지 중 하나인 조명에 드는 에너지를 낮 시간 동안 절감하는 것은 건물 에너지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특징들로는 건물의 각 부분이 어렵지 않게 교체가 가능하며 전체적인 건물의 외양의 변화에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건물로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뽕피두 센터입니다. 뽕피두 센터는 프랑스 3대 국립박물관 중 하나로서 건물 철골이 그대로 드러나는 파격적인 외관 벽면으로 이중회피를 도입해 에너지를 절감했습니다. 이중회피는 기본적으로 창문의 특성인 자연환기뿐만 아니라 외피와 외피 사이에 중공층을 사이로 내외부 창문을 개폐함으로써 열 교환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게다가 뽕피두 센터는 설비 시설을 외부로 드러내 건물의 유지관리에 유리하고 통로를 외부로 드러내 파리의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제 1의 결론입니다. 코오롱 기술연구센터에서 사용하는 태양광 시스템과 63빌딩의 이중 반사유리 등 실제로 외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건축물 또한 에너지에 관심이 많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축법을 살펴보시면 법령이 효율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수치 자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열의 측면에서 보시겠습니다. 건물 벽에 들어가는 단열재뿐만 아니라 앞서 보신 이중회피 등 현대 기술의 발달로 성능과 시공성이 훨씬 좋아져 법이 정한 수치 이하의 두께로도 충분한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축법이 실행 중심적으로 개정이 된다면 건물주와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에서도 충분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땅, 숨쉬고 있는 공기, 그윽한 꽃향기, 이 모든 환경은 미래의 후손에게 잠시 빌린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환경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인 대학생들의 학습 문화에 대해 조사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YB는 앞서 비전 2020의 5대 전략과제 중 교육 혁신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찾아간 대학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실시한 대학은 옥스퍼드 대학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크라이스트처치 대학입니다. 저희는 학생 2명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일주일에 한두 번 튜터에게 개인 지도를 받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강의실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 역시 일주일에 한 번 튜터에게 개인 지도를 받고 15분 정도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수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한 대학은 프랑스의 에콜 폴리테크닉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첫 번째 만난 학생은 수업 중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스터디 활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난 학생은 소규모의 스터디 그룹,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소규모 스터디 그룹과 같은 개념으로 다른 교수님에게 반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세 번째 방문한 대학은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 주립대학입니다. 첫 번째 만난 학생은 교수와 학생 간의 활발한 상호 교류와 역시 개인 지도 형식의 수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실습 수업을 주로 하는데 학생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자기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이렇게 유럽 명문 대학에서 조사해본 결과 소규모의 스터디 그룹, 전문화된 튜터 시스템, 교수와 학생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넉넉한 학습 공간을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세계의 정상급 대학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YB는 우리 학교의 개선이나 적용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튜터 시스템은 특정 과목에서 A 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튜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점은 좋겠지만 전문적인 튜터라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하자니 튜터의 정원이 2에서 3명이기 때문에 튜터의 수요가 너무 많아집니다. 또한 기존의 강의에서는 교수와 학생 간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5에서 7명 정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깨동무 시스템을 좀 더 전문화시켜서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아 보려고 합니다.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깨동무 시스템을 학년 제한 없이 각 수업당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운영을 함으로써 전문적인 지도 교수나 시강제 강사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 그룹을 전문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규모의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으로써 시스템 운영의 전문화를 시킬 수 있고 좀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물론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 공간 부분인데요. 현재 삼성학술정보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스터디룸과 각 건물별로 운영되고 있는 스터디룸, 강의실들이 있습니다. 스터디룸 안에는 프로젝터, 음향장치, 화이트보드 등 학습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